오늘은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투자처를 찾으시는데 네. 제가 요새 가장 좀 매력적일 수 있는 그 자산의 형태겠죠? 꼬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챔파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부자가 되는 꿈 시간 준비했죠? 달러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달러 좀 평소에 좀 투자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네. 사실은 그거 있어요. 뭐요? 저는 현찰로 모아놔가 금고에다가 좀 모아놔요. 달러를? 네. 그래가지고 여행 가셔서 그냥 다 탕진하시잖아요. 아, 그죠. 다시 모으고. 네, 나중에 쓰려고 모아놔요. 네, 나중에 환율 올라갔을 때 환전하는 네. 것보다 지금 네. 사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3년 전인가? 네. 마이애미 갈 때 달러를 이만큼 들고 오셨잖아요. 아, 근데 네. 그때 비쌌어요. 아, 그죠? 네. 다 탕진하고 갈 거라고. 네. 네, 마이애미 비치에서 미친. 사실 투자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가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 주식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달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부동산이나, 네.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네. 금, 아,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산들이 있죠. 네, 이런 자산의 형태별로도 다 음과 양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혹시 네. 작년 한 해 동안 34%의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의 형태가 있어요. 부동산? 네? 부동산? 아, 부동산은 뭐 지금 난리죠? 그렇죠. 뭐 LH 같은 데는 3,400%잖아요. 수익률이. 바로 뭐냐면 국내 주식이에요. 동학개미 운동, 뭐 서학개미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서 모든 이제 주식에 몰빵을 했던 그런 한 해가 이제 작년 한 해였는데 네.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 작년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를 34%를 끌어올린 게 사람들은 막 우리 시장 전체가 오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한 2,000조 잡죠. 그쵸. 네. 2,000조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전체 시총의 거의 4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영자. 삼성전자가 이제 550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45% 올랐어요. 그냥 코스피 견인했네요. 그쵸? 네. 2,000조의 34% 중에서 550조가 45% 올랐으면 뭐 혼자 끌어올렸다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사셨어요. 아니요. 그죠? 제다가 못 샀어요. 그죠? 네. 우리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네. 우리가 왜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냐면 대부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식을 사지 않아. 그렇죠? 잡주라고 하죠. 잡주. 그리고 또 이제 또 전문용어로 개쓰레기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적립식 투자를 하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짤 때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그래서 달러라는 거예요. 왜죠? 왜 달러냐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는 먼저는 이제 시장 경제의 흐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금리가 낮은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특히나 또 선진국들은 그쵸. 제로금리, 저금리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이후에 계속 저금리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추종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따라가죠.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미 연준에서도 발표한 게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가장 큰 이슈죠, 요새.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뭐라고 하죠? 금리요. 네, 돈의 가치. 그쵸. 네. 맞아요. 정확하단 말이죠. 금리라는 건 결국 그 화폐의 가치인데 금리가 낮다는 건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도 떨어져 있다. 그쵸. 지금이 갈 타이밍이다. 그쵸. 저점 매수.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경제의 이제 흐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은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요새 네. 저기 다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그쵸. 네. 그냥, 저는 네. 그 어플 삭제했어요. 아, 그래요? 네. 묻어두신 거죠? 근데 네. 맨날 다시 깔고 봐요. 어디 들어가셨는지 앞에 알파벳 하나만. 뭐, 유명하잖아요? 그, 엠빵이라고 하죠? 엠빵. 네, 엠빵. 투자하실 때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뜬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행복회로 네. 확신. 그렇죠. 서학개미 운동이 일어난 이제 근간이 미국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거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네. 결국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달러가 저점이지만 미국 주식이 호황을 이루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시장 경제 흐름 측면에서 달러의 이제 상승 이슈를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나갈 것이라는 거죠. 기축통화가 뭔가요? 기축통화. 네, 결국에는 이 기준이 되는 화폐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화별로 국제 무역 거래 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공용화로 좀 네. 사용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기축통화인데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많은 챌린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외화준비고를 볼 때 달러가 거의 보통 63%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도 달러의 보유량을 지표로 삼기 때문에 기축통화세의 가치는 향후에도 더 견고해지거나 아니면 최소한도로 지금 현상의 유지는 유지할 거기 때문에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네, 맞습니다.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죠. 공감 안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redenomination. 네. 네. 와, 무슨 뜻이죠? 네. 맞아요. 화폐 개혁이죠. 아, 그쵸. 네. 화폐를 이제 재정비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의 이슈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쵸. 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어 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아세요? 저요? 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있죠. 네. 결국에는 거래 단위당 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갭 차이가 크다? 그쵸.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1달러에 우리나라 돈 1,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 단위로 쳤을 때는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국에 국제통화나 어떤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전을 받아왔고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는데 이건 모르시죠? 저는 첫 번째 거밖에 몰라요. 그래요? 네. 대한민국에서 5만 원권을 발행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만 원권 중에 40% 정도가 네. 시장에 안 나와 있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고요? 네. 우리 챔파이님 복싱 하셨잖아요. 네. 싸움 잘하시잖아요. 네. 조금 잘못 들었으면 가습기. 음의 세계? 지하경제? 그죠? 지하경제에 우리나라 5만 원권에 거의 40% 정도가 지금 묻혀 있다라고 해요. 맞아요. 화폐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이거는 뭐 담은 1, 2년에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달러에 투자하는 그 투자 전략은 정기적이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하는데 네.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사실 1,500 내지 1,600원까지 간다라고 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앞에 1번, 2번 이슈를 제외하고도 세 번째 이슈만으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네, 명확하네요, 진짜. 음. 그러면은 네. 달러는 네.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좀 좋죠? 챔파이님 알고 계신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저요? 네. 명동 환전소 가가지고 네. 거래해서 갖고 오기. 그쵸. 그게 네. 최고죠. 제일 그 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그쵸. 해가지고. 명동환전소도 이제 보면 우리가 어플만 들어가도 실시간으로 고시가 되니까 네네. 사실 비교해봐서 사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달러에 관련된 상품들은 많아요. 저는 두 개 해요, 지금. 뭐요? 이제 현금 거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 ETF로 네. 달러에도 투자 많이 하고 그쵸. 있어요. 달러 ETF가 엄청나게 떴으니까. 예, 그리고 많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달러 예금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외화 통장도 있고 그 다음에 RP라고 해서 네. 판매조건부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요새는 보험 형태로도 많이 나와요. 달러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낼 때도 달러로 내고 네. 그 다음 보험금을 받을 때도 달러로 받고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도 달러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결국에는 뭐 네. 화폐 가치가 변동된다라고 네. 했을 때도 네. 보험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험은 특징이 사업비를 떼긴 하지만 달러로 투자되는 것을 중간에 달러의 환차익뿐만 아니라 금리를 또 부여해주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또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이제 드리는 의견이 아니라 달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도 장기적인 투자 전망이 맑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네. 그 시티은행 관련해가지고 외화 정기예금이 정말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2019년에만 1조가 넘었다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업계에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제 달러 관련된 상품들을 쭉 출시하고 있고 달러 ETF도 수익률 괜찮죠? 괜찮았죠. 네. 네. 앞으로도 뭐 좋아질 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달러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러에 관련된 투자를 좀 간략하게 좀 한번 한 6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정기 투자하자. 그죠? 일정 기간 정확하게. 네네. 그리고 투자도 좀 네. 거리를 두면서 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네. 네. 그죠? 그리고 네. 세 번째 뭐냐면은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유연하게 네. 유동성 투자를 해야 된다. 그쵸. 필요할 땐 또 빼서 쓸 수도 있는 그런 투자 형식.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수익률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지만 네. 세금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쵸. 비과세 투자 진짜 그쵸? 중요합니다. 저거잖아 이제 절세. 그죠? 그쵸? 네. 조세피나 탈세까지 가면 안 되고. 절세. 그쵸? 네. 절세.
그리고 환차손에 대해서도 네. 해지할 수 있도록 네. 금리의 연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가치 플러스 금리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네. 혹시나 환차손에 대해서도 해지할 수 있다. 아, 그쵸.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 다기능으로 네. 복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상품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캐시예요. 캐시는 진짜 뭐든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사실 요새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게 달러보험 쪽인데 아, 네네. 달러보험을 가입해놨다가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보험에서 중도인출 받아가지고 네. 달러로 뽑아가지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노후에 연금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게 이제 아마 좀 다기능 복합 투자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금융업계에서 이제 뭐 네. 외화 통장이나 네, 그다음에 그쵸. 달러 보험이 굉장히 네. 좀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아니 그래도 뭐 네네네. 달러 투자를 해야 돼? 맞아요. 이런 분들 계시면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많이 이제 어떻게 네. 자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영어 공부는 왜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미국 갈 일도 없는데 네. 그쵸, 영어 공부 왜 해요? 그쵸. 저는 오늘 네. 앞에서 얘기한 네. 5, 6분보다 그냥 그쵸. 영어 공부 왜 하세요가 되게 크게 와닿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적이나 이런 것들 빼고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네. 달러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많다.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토대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성투하시고 부자 되는 꿈 미루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좀 안정된 텐션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 저희 하이 텐션은 다시 이제 그 건강해지는 꿈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꿈바! Thank you.